박지현의 경제노트입니다. 오늘은 교통혁명과 5년 뒤에 뜰 부동산 유망지역 핫플레이스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교통인프라 확충 계획이 마무리된 이후에 부동산 지도가 어떻게 바뀔지 오늘 좀 제대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고종환 한국자산관리원장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고종환입니다. 네. 그 부동산과 네. 뭐 하여튼 교통인프라하고는 뭐 밀접한 관계죠? 그렇죠. 네. 직접적 관계가 있고요. 뭐 지하철과 직각가의 관계만 놓고 봐도 한 개통 전후에 2, 3년을 비교하면 한 15%에서 23% 오른다는 연구 보고서가 있으니까요. 집값 상승의 제1등의 공신이다라고 볼 수 있죠. 그래서 오늘 뭐 단계적으로 순서대로 한번 우리 고 원장이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네. 먼저 그 GTX 그 개통할 때 가장 혜택을 볼 수혜 지역은 어디입니까? 예, 그래서 이제 전무님께서 이 제목을 정할 때도 이제 이유가 있지만 2025년을 우리가 주목해야 됩니다. 지금부터 한 5, 6년 뒤죠. 이때 되면 두 가지가 바뀝니다. 하나는 서울시의 제2기 2차라고 그러죠. 도시철도가 완성이 됩니다. 그러니까 5년 뒤라는 말이 몹시 중요한 숫자가 되고요. 또 우리가 또 서울과 도심과 수도권을 연결하는 게 GTX잖아요. 이게 세계 노선이나 되거든요. 이게 또 2025년경이면 완공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서울과 수도권의 교통의 대혁명이 일어날 수 있고 이런 것들은 이 통과되는 지역뿐만 아니라 부동산 시장에도 정말 획기적인 변화를 가져올 거로 보이는데 GTX ABC가 있잖아요. 이 중에 이제 A와 C는 예타를 통과했어요. B 노선만 인천 송도에서 남양주 마석인데 지금 분위기로 보면 통과될 가능성이 높아요. 그중에서 가장 관심이 우선적으로 가는 거는 이미 착공이 이루어진 A 노선이에요. 이건 화성 동탄에서 파주 운정까지죠. 얼마 전에 착공했거든요. 그렇게 볼 수 있고 시간 때문에 그런데 이 세 개 노선이 다 이루어진다고 가정을 했을 때 오늘 그 우리 주제가 최대 수혜지 5년 후에 가장 뜰만한 핫플레이스는 어디일까 이걸 찾는 거잖아요. 이걸 보면 GTX 세 개 노선의 최대 수혜지는 세 곳입니다. 하나는 강남에는 삼성동과 종합운동장역이 돼요. 이거 A와 C가 통과를 하거든요. 그다음에 우리가 조금 잊혀져 있던 곳이 오늘 강조할 곳이 좀 잘 모르는 곳이 청량리역이에요. 청량리역이 대변역이 일어나요. 지금도 청량리역은 5개 노선이 통과하고 있어요. 1호선이라든지 경춘선, 경의, 뭐 중앙선 이런 것들이 통과하는데 앞으로는 또 4개가 더 여기가 B와 C가 통과하게 되면 9개 노선이 그러니까 교통의 말 그대로 허브가 바뀌는 거예요. 그러니까 GTX에 관련된 것들은 오늘은 제가 강조점이 청량리를 중심으로 봐라. 또 하나가 망우상봉이에요. 놓칠 뻔했네요. 왜냐하면 지금 망우상봉이 이제 B 노선이 들어가는데 우리가 지금 상봉역이라고 알고 있지만 망우역이라고 알고 있지만 상봉역과 인접해 있고요. 거기에 상봉터미널이 사이에 있어요. 그러니까 상봉터미널 현대화 계획이라든지 많은 걸 본다면 좀 넓게 본다면 망우, 상봉역 이 지역이 앞으로 교통 최대 수혜지로 떠오를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됩니다. 그 수도권도 중에서는 2024년에 신안산선이 뭐 개통이 돼서 그것 때문에 뭐 또 그렇죠. 그 지역이 주변에 뭐 좀 주목받는다. 그렇죠. 신안산선을 주목하는 이유는 두 가지예요. 하나는 신안산선이 GTX와 유사한 그 교통의 파급 효과를 발생할 가능성이 높아요. 왜냐하면 수도권 중에서도 서남부권이 상대적으로 소외돼 있거든요. 이게 어디냐면 안산, 시흥 이런 곳이에요. 그다음에 금천구의 독산도 이런 이게 지금 수원에서 이제 한양대역에서 이제 시작을 해서 여의도까지 연결되는 거거든요. 근데 여의도까지 연결된다면 결국 서울역까지 연결될 가능성이 많아요. 그러니까 이 노선이 그동안 비교적 교통의 소외 지역이었던 사각지대였던 경기 서남부권에 이걸 들어선다는 점에서 또 그리고 수도권과 서울의 도심을 연결한다는 점에서 매우 주목된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요. 올 하반기에 착공합니다. 2024년에 완공 예정인데 신안산선의 최고의 투자 유망처는 역시 안산을 꼽을 수 있어요. 안산은 지금 그렇게 부동산 경기가 좋아도 좋질 않았거든요. 근데 안산, 시흥, 그다음에 이게 서울 지역 중에서는 독산동을 오늘 좀 강조하고 싶어요. 우리 경제노트 보는 분들을 통해서. 왜냐하면 독산동은 금천구의 중심이기는 하지만
서울 지역 중에서는 벤방이었어요. 예, 예. 집값도 3,300제곱미터당 1,000만 원 정도로 매우 낮아요. 예. 그리고 집값과 전세값의 격차도 정말 적거든요. 그래서 근데 이 지역이 신안산선 개통과 더불어서 얼마 전에 국토부가 선정한 도시재생 뉴딜 사업지 대상으로 선정이 되었어요. 얼마 전에 매경에도 예. 신문에 예. 크게 실렸죠. 이걸 본다면 예. 이 독산 우시장을 중심으로 한 20만 제곱미터. 여기다 지금 1호선이 들어가거든요. 예. 그런데다가 신독산역이라고 신안산선까지 개통이 된다면 이게 이제 이 부동산 시장에 주는 효과는 네. 엄청나게 클 것으로 이래서 그런 점에서 우리는 독산 주변 역세권 주변을 좀 주목하자는 말씀을 드립니다. 또 하나가 이제 서울 경전철선 개통 이야기도 많이 하던데 네. 그게 뭐 서울대에 있는 그쪽인가요? 아니요, 서울 경전철은 이제 박원순 시장의 공약 사항이에요. 그래요? 예, 그래 7조 원 정도 들어가게 되고요. 이게 10개 노선이 예정돼 있어요. 10 그래도 개나요? 오늘은 시간이 좀 한정돼 있으니까 이제 베스트 오브 베스트 우리가 예. 약속한 대로 핫플레이스가 될 만한 곳은 역시 서울대 입구가 됩니다. 그런데 그 이유가 있는 게 신림선은 이미 2017년에 착공을 했고 한 2년 이내에 완공이 될 가능성이 많아요. 그런데 이게 서울대 입구역에서 여의도까지 가는 거거든요. 아, 그런데 경전철이. 네, 근데 이게 지금 서울대 정문 쪽으로 연결된다는 말이 있어요. 그렇게 된다면 서울대 정문과 서울대 입구 예. 이런 곳들이 아마 그리고 여기는 남곡선과 서부선과도 연결이 돼요. 지선으로. 그래서 앞으로 변화가 그동안 우리 관악구 같은 경우에는 강남과 인접해 있으면서도 동작구하고 관악구, 동작구에 비해서 많이 조금 소외됐거나 우리가 좀 비인기 지역이라고 말하기는 좀 어려웠잖아요. 네. 근데 이 지금 경전철이 들어감으로 해서 최대의 수혜지는 3개의 노선이 들어가거든요. 네. 그렇게 되면 서울대 입구 또는 서울대 주변이 큰 수혜를 볼 것이다라고 전망이 됩니다. 예. 그리고 또 이거는 뭐 하나 안 모를 수 없는 게 이제 상계 네. 신도시하고 맞물려 가지고 그 3호선, 8호선, 9호선 이제 연장하는 노선이 많이 생기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 관련해서는 좀 주목해서 봐야 예, 될 그렇죠. 5호선까지도 지금 우리가 이제 1기 지하철은 거의 이제 완공이 되었고 9호선까지 예. 이제 나머지는 보면 이제 10호선은 아직 안 나왔지만 아까 말씀드린 대로 뭐 신안산선 이런 것들이 그런 역할을 할 것으로 이제 기대가 되고 있거든요. 여기서 이제 기존의 연장선들이 요즘 공사가 많잖아요. 예. 이 최대 수혜지는 하남이 될 것 같아요. 우리도 그전에도 하남에 대해서는 제가 두세 차례 전무님하고 우리 경제노트 하면서 우리 새로 또 하남이 또 교산지구라고 그래서 상기 신도시까지 또 여기 예정되어 있어요. 그렇다 그러면 하남 지역은 5년 뒤에도 확실하게 뜰 지역일 가능성이 많고 이 지역에 신규 분양을 통해서 내 집 마련한다면 또는 부동산 경기가 꺾여서 지금 꺾이고 있는 중이니까 위축되고 있는 중이니까 만약에 급매나 적당한 시간에 내 집 마련한다면 하남의 지역은 여전히 유망하다. 근데 이 뭐 투자가 유망하다 하더라도 막상 이 투자를 결정할 때는 상당히 주의할 망설이게 점도 되는데 많죠. 또 주의할 점도 많고 네. 그 좀 투자 포인트라든지 네. 좀 유의해야 될 점 이런 걸 그렇죠. 이제 가장 오늘 좀 가장 유익한 꿀팁을 드리면 투자 시기는 언제인가 하는 건데 지금 부동산 경기가 일단 상승 국면에서 하향 국면으로 전환된 상황으로 보이기 때문에 이게 너무 급하게 서두를 필요는 없어요. 지금은 이제 매수자 중심 시장으로 바뀐 거거든요. 예, 그렇게 본다면 저는 너무 서두를 필요는 없겠다. 예, 저 개인적으로는 지하철이나 도시철도가 개통되기 한 2, 3년 전에 매입하면 딱 적기로 보여져요. 2, 3년 전에, 한 2년 전에 이렇게 보여지고요. 두 번째는 신규 분양이 가장 유리합니다. 그나마. 신규 분양. 예, 왜냐하면 분양가가 주변 시세보다 다소 저렴하기 때문에 허그에서 또 분양가 규제를 사실상 하고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청약 통장을 이용해서 실수요자들은 가점 주로 이제 85제곱미터는 가점이 되니까 통장을 이용한 내 집 마련 전략이 가장 바람직하다. 예, 그리고 이제 이 교통 계획 같은 경우에는 정권이 바뀌거나 또 시간이 가면 다소 차질이 빚어지는 네. 경우도 종종 봐요. 네. 그러니까 이런 것들도 좀 눈여겨 보면서 좀 투자를 할 필요가 있어요. 이 정권이 바꿔지거나 우리는 그런 게 바람직하지는 않은데 전 정부가 했던 것들이 또 늦어지기도 하고 말이죠. 이건 뭐 우리 개인이 통제할 수가 없잖아요. 예, 이런 부분도 보고 그리고 가장 나쁜 케이스는
많이 오른 뒤에 뒤늦게 투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통망이 확충이 된 뒤에 하면 되지 않을까 싶은데 만약 개통이 된 이후에는 집값이 이미 올라서 분양가라든지 가격이 오른 뒤에 투자하는 것은 뒷북 투자, 상투 투자가 될 수 있다. 이런 서너 가지 점은 특별히 주의해야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러니까 완공 한 2, 3년 전에 투자 시점을 봐라. 적기라고 볼 수 있습니다. 오늘은 고정환 원장과 함께 교통 혁명과 5년 뒤에 뜰 부동산 핫플레이스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박재현의 경제노트였습니다.